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책한민국님에게 사인을 받았는데 좋은 책은 좋은 친구입니다 라는 사인을 받으면서 제가 읽고 있었던 책, 그러니까 더 해빙의 공동 저자인 이서윤의 옛날 이름 이정일 씨가 지은 오래된 비밀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그 좋았던 단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래된 비밀이라는 책에서는 행운을 끌어당기는 운의 법칙, 운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단락 중에서 좋은 관상은 좋은 심상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언제나 마음이다 해서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하고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마음과 관련돼서는 제가 하고 있는 상담과도 연관이 있고 저도 이야기를 중간에 조금씩 가미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좋은 관상은 좋은 심상을 따르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이 각각의 얼굴처럼 같지 않다. 근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선생은 마해상법이라는 중국의 마해 선인이 쓴 관상학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생이 관상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관상학을 공부하던 어느 겨울날 선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관상을 살펴보니 눈도 귀도 코도 거지상이라는 풀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지가 될 관상이면 다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김구 선생은 자신의 관상풀이에 어찌나 실망했던지 잠시 죽음까지 생각하며 신세를 한탄하고 괴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의 마음을 바꾼 말이 있었으니 그 말은 관상학 책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비참한 마음에 책을 덮으려던 선생의 눈에 언뜻 관상불여심상이라는 문구가 보였던 것입니다. 관상불여심상은 사람의 관상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가짐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삼 사람의 마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운 컨설팅을 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언제나 운은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운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발심이 현실로 나타나고 결국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귀결된다는 의미랍니다. 저희 상담실에서도 자주 호소하시는 문제가 마음이 아프거나 무기력하고 스스로 감정 조절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자신의 마음에 쌓인 힘겨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현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것은 내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더러 역술가를 통해 엉뚱한 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업을 하기만 하면 망하던데요. 저는 재혼하면 안 된대요. 평생 혼자 살 팔자라고요.
둘째가 아무리 해도 안 생기는 이유가 남편하고 궁합이 안 좋기 때문이라네요.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말 몇 마디로 정의해버리는 폭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동서양 운명학의 그 어떤 역학으로 해석을 해도 대부분 근거가 없는 예측들이랍니다. 주로 세상의 변화를 무시한 채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이지요. 100% 정확한 역학이 없듯이 100% 정확한 역술인도 없습니다. 역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한마디로 단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운의 과학은 변화를 전제로 성립하는 하나의 일관된 원리랍니다. 운명의 운자도 움직인다는 뜻이고 주역의 역자도 변하고 바뀐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만물은 변한다는 게 바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불변의 법칙이니까요. 우주 만물의 법칙이 이러할진데 인간의 운명인들 쇠말뚝처럼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운의 실체를 이해하면 고객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마음의 변화는 운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징조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때를 만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답니다. 저희 상담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을 하지만 스스로 감정이 쌓여 있는 것들을 적절히 처리하면 일상의 사건을 잘 처리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건데요. 감정이나 상처가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나 사건에 자극을 받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사건을 대하게 되고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신을 스스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게 되는 일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평가절하하거나 이성적으로도 잘 처리를 못하게 되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면의 나에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걸렸던 어떤 일들이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 주는 시간을 가져야 치유되고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가지면 아마 마음을 풀어내는 시간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텐데요. 다음 이 챕터를 조금 더 읽고 마무리하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처럼 사람들은 운이 바뀌는 시기에 저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기 위해,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랍니다. 저를 만나 마음을 바꾸면서 행운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 제 마음에도 작은 감동의 파문이 일지요. 변화에 눈을 감고 두려워해서는 변화의 시기와 성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좋지 않은 징조가 농후한 경우라도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지지요. 운이 좋아지는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에는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화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변화의 흐름과 성격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하니까요. 행운의 법칙. 마음의 변화와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 챕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마음 보기가 쉽지 않고 힘들다면 저처럼 상담 전문가를 찾아오는 방법도 있겠죠. 자기를 돌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한 심상은 자동적으로 좋아지게 될 것이고 온전한 나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이야기가 또 제가 읽어드린 이 챕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